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자전거 펑크 떼우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초반이라서 영상도 굉장히 좀 안 좋고 카메라도 많이 흔들리고 기술을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주행을 하다가 자전거 펑크가 났어요. 자전거 펑크가 났으면은 바로 라이딩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객기로 막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달리려고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대회라 그러면은 뭐 더 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갤러리 파워가 있어서 갤러리들이 옆에서 막 또 우와 해주면은 막 또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림으로 달리고 그런 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속쓰리죠. 림이 다 박살이 났으니까. 네, 오늘은 펑크 떼우는 거를 제대로 한번 배울 건데요. 일단은 클린처야겠죠. 클린처 안쪽에 튜브가 들어있는 걸 클린처라 그래요. 펑크가 났으면 일단 바람이 빠졌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말랑말랑 하겠죠. 말랑말랑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바퀴를 자전거에서부터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바퀴를 빼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먼저 공기 주입구를 빼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그 프레스타잖아요. 프레스타, 이제 공기 주입구가 프레스타라는 거예요. 프레스타 같은 경우에는 펑크가 났으면은 이쪽에서 셀 일은 없죠. 밸브 쪽에서 코어에서 물론 새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주행을 하다가 팍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펑크예요. 공기주입구에서 새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뽀글뽀글 올라오기 때문에 자전거를 세워놓고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바람이 빠지면은 칠방구 내지 코어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물에다 담가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애들 자전거나 생활 자전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덧롭, 이걸 덧롭이라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 끝에 있는, 만약에 바람이 샜다 그러면 얘를 먼저 빼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를 빼서 이 고무가 제대로 찝혔는지 안 찝혔는지, 만약에 여기가 딱 끊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끊어내고선 위쪽으로 다시 올려서 막으면 된다 그랬죠. 임시방편으로. 그래서 덧롭 같은 경우 애들 생활차인 경우에는 얘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바퀴를 먼저 분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활차 같은 경우에는 QR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패너로 다 풀어야 돼요. 막 풀어가지고선 열었는데 얘가 나갔으면은 헛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정비는 항상 제일 쉬운 부분부터. 자, 그러면은 바퀴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바퀴를 분리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튜브를 잡고 있는 볼트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볼트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타이어를 빼냐, 타이어 처음에 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 이쪽을 빼면은 이쪽이 들어가고 또 이쪽을 빼면은 이쪽이 나오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서 1시간 넘게 타이어 빼는 데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근데 노하우를 알게 되면은,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이쪽에는 볼트를 뺐죠. 볼트를 빼고선 타이어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상태라면은 이 타이어가 완전히 여기 비디긴 데가 딱 붙어버렸을 거예요. 림하고 여기 비드랑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선 막 안 벗겨지려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 마사지 해주듯이 얘를 막 이렇게 제껴주면은 얘네들 쉽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펑크를 잘 안 떼우죠. 튜브 값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교체를 하고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샵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몇 번 쓰고 싶다, 그냥 패치가 있다 그러면은 떼워서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빵꾸가 났다 그러면은, 여분의 튜브가 없다 그러면은 펑크를 떼워야 되겠죠. 이제 비드를 빼줬어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비드 있는 딱 붙어 있는 부분을 빼줬어요. 여기는 조금 제가 벌써 확 제껴져 가지고 이쪽이 좀 빠졌는데, 타이어를 벗기실 때는 공기주입구랑 정반대쪽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공기주입구죠. 저쪽을 빼는 게 낫겠죠. 이쪽에 벗기려 그러면은 이 튜브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 간섭이 생기잖아요. 간섭이 생겨서 이쪽을 벗기는 것보다는 반대쪽을 공략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제껴 가지고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에 따라서 굉장히 비드가 짱짱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빼기. 그건 타이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주걱이 있어야 되겠죠. 주걱. 절대 스틸로 된, 쇠로 된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는 쑤시지 마세요. 간혹가다 중국산 중에 요 주걱이 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쇠로 되면 튼튼할 거다 생각하시는데 림도 망가지고요. 그리고 제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잘못 제끼면 안쪽에 있는 튜브까지도 손상을 입어요. 찝힌다 그랬죠. 찝혀가지고 다시 빵꾸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주걱질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주걱이 뭐 2세트 이렇게 팔고 있는데 실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실력도 아니에요. 그냥 좀 손에 익으면은 맨손으로도 뺄 수 있고 주걱 하나로도 충분히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걱 끝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죠. 이 고리는 얘네들을 껴서 제끼고선 여기 스포크에 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크에 걸라고 했는데 굳이 걸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어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제끼세요. 지금 얘는 유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선 그냥 헐렁헐렁 거리는데 타이트한 애들이 있어요. 딱 제껴가지고선 주걱을 집어넣어가지고선 벌리면 되는데, 이 끝에 튜브가 안쪽에 들어있다 그랬죠?
튜브랑 얘랑 같이 찝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빵꾸가 또 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튜브는 피하고 이 타이어만 살짝 뜨는 거예요. 타이어를 살짝 떠 가지고선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그냥 가면은 얘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타이어를 주걱으로 이렇게 딱 제낀 다음에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다시 이쪽이 들어가지 않게 제끼고선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쭉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한쪽이 열리죠. 한쪽이 열렸어요. 이렇게 한쪽이 열렸어요. 그리고 튜브를 빼면 되겠죠. 튜브를 빼고선 이제 펑크난 부분을 찾을 거예요. 일단은 튜브를 빼줘야 되겠죠. 튜브를 안 빼고선 뭐 펑크를 떼우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바람을 넣어줘야지 어디가 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전에 올린 영상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댓글들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너무 카메라가 흔들려 가지고. 네,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바람을 집어넣는데 펑크가 크게 나면은 이 정도만 집어넣어도 씩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새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펑크가 작은 부분은 얘네들이 굉장히 고압으로 넣어도 어디서 새는지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중 있죠? 코 밑에 인중에다가 가까이 대고선 한번 훑는 거예요. 그 인중 쪽에가 민감하다고 할까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터집니다.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공기를 넣고 분리를 하고요. 소리도 안 나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공기주입구 바깥쪽으로 펑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공기주입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외부 쪽에서 어딘가 펑크가 났겠죠. 그러면은 제 지금 인중을 대고선 이렇게 훑는 거예요. 인중을 대고선 이렇게 훑는데 잘 못 찾겠어요. 처음 펑크를 떼우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더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담가보면 알겠죠. 이렇게 튜브를 넣고 여기 찾았죠? 찾았어요. 이쪽에서 펑크가 났어요. 이쪽에서 펑크가 났는데 잘 안 보이죠? 이쪽에서 펑크가 났어요. 지금은 얘네들이 팽창이 됐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보이는 건데 바람을 빼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오므라들겠죠. 오므라들면 어디서 나는지 또 못 찾아요.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볼펜이 있으면 십자로 크게 표시를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 십자로 이 펑크난 부분을 크게 십자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 위에를 패치를 붙이기 위해서는 사포질을 해야 되는데 사포질하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볼펜 자국 칠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나머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십자로 나머지 끝에 쪽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선 센터가 어딘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스틸로 된 약간 강판 같이 생긴 그런 조각들도 있어요. 동전 모양으로 생겼는데 강판 같이 생긴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볼펜이 없으니까 사포로 얘들을 십자 표시를 크게 해줘요. 사포로. 십자가 표시를 크게 해주면은 튜브가 얇은 애들은 막 이렇게 세게 하다가 오히려 더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 표시를 했어요. 펑크가 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십자로 표시를 해 놓고선 사포질을 좀 했어요. 그 사이에 손님분들이 몇 분 오셨다 가셨고요. 사포질을 이렇게 해서 이 패치보다는 여기다가 붙이는 패치, 이 패치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바람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펑크가 크게 났으면 얘네들이 그냥 빠져버렸을 거예요. 빠지게 되면 얘네들이 팽창된 게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면은 팽창이 됐을 때 사포질한 부분보다 패치가 더 크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쪼그라드니까 패치를 붙일 때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바람을 빼고선 이 패치가 붙게, 꼭 이 패치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번개표 패치라고요. 먼저 패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빵꾸를 떼우기 전에
패치가 이런 패치가 있고요.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테이프 같이 반창고 같이 붙이는 애들이에요. 늘어나는 것도 타이어랑 그 튜브랑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팽창하는 값이 다르면은 얘네들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이고선 여기 위에 있는 비닐을 띄라고 하는 게 이 고무랑 비닐이랑 늘어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을 붙인 다음에 비닐을 떼지 않고선 그냥 안에다 바람을 넣고선 나중에 열어보면은 비닐이 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따로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비닐은 떼주시는 게, 안 떼셔도 쓰는데 상관없는데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그냥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패치식으로 붙이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을 붙일 때도 똑같이 면을 좀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의 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 수 있는 강판이에요. 사포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제품은 안쪽에 똑같은데 주걱이 더 들어있는 거고요. 제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드가 있고 그리고 주걱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패치가 따로 몇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휴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번개표,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드도 이만하고요. 그리고 패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사포도 들어있고 제가 던롭에 들어있는 이 고무도 서비스로 들어있네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지금 봤어요. 사포랑 이만큼의 패치가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도 엄청 싸요. 이게 다 해서 뭐 3,000원인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번개표는 그냥 갑이에요. 못 이겨요. 타 업체들은 막 7,000원, 싸게 해봤자 수입품 같은 경우는 7,000원 이렇게 하는데 번개표는 못 이깁니다. 제일 확실해요. 본드도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닌데 시중에 나와 있는 펑크 패치 중에서는 뭐 휴대성은 좀 떨어져도 번개표는 못 이깁니다. 얘네들 진짜 정말 오래된 업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펑크 떼우는 걸로 돌아와서요. 가지고 있는 패치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치 크기라 그러면은 요만큼 사포질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게 번개표 패치를 붙일 거니까 얘보다는 이만큼 커야 되겠죠. 지금 사포질을 한 부분이 좀 작죠. 작으니까 이 사포질한 부분을 조금 더 면을 쳐주세요. 만약에 펑크를 떼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드를 좀 덜 붙이거나 이 끝에 면이 그 패치의 끝에가 딱 붙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밀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본드도 살짝 저 패치보다 조금 더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건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발라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펑크 떼울 때 쓰는 본드 있잖아요. 예전에는 돼지 본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돼지 본드로도 잘 붙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붙을 거예요.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좀 다르거든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거 가지고 나쁜 짓들 하고, 그래서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돼지 본드에는 그 성분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본드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치가 없는 상황에서 빵꾸가 났다. 그런데 못 쓰는 튜브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튜브를 오려 가지고서 패치 모양으로 튜브를 동그랗게 잘라 주세요. 그 튜브를 사포질을 똑같이 하고 얘도 사포질을 하고 본드칠해서 붙이면은 그게 펑크 패치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튜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본드를 얼마나 많이 발라야 되냐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많이 써 가지고선 패치보다는 다시 센터를 확인을 하고요. 이쪽이 센터겠죠? 패치보다는 조금 크게 그냥 넓게 발라주세요. 넓게. 너무 이렇게 덩어리지게는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패치 크기만큼 발라주시고 말려주세요. 옛날에 제가 패치에다가도 본드를 바른 적이 있었어요. 여기다도 본드를 바르고 여기에다가도 떼서 본드를 발랐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말라가면서 제가 또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튜브에서 펑크를 몇 개나 붙여도 되나요? 튜브 자체가 삭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산에서 타다가 빵꾸가 났잖아요. 제가 한 10개인가 붙여본 것 같아요. 재미삼아서도 붙여본 것 같고, 그냥 빵꾸가 날 때마다 떼어가지고서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열어보니까 막 누더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펑크 패치가 붙어있던 부분에 다시 펑크 난 적은 없었어요. 튜브가 좀 무거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펑크가 난다고 해 가지고선 무조건 교체하는 거 뭐 교체하면은 좋겠죠. 교체하면 좋은데 펑크 패치가 있고선 또 만약에 교체를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떼워야 되겠죠. 그때는 패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펑크를 떼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니 펌프, 외부에서 바람을 넣으려 그러면 미니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니 펌프를 구입을 하실 때 싸다고 무조건 펌프를 사진 마세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펑크도 잘 떼우지도 않지만 로드도 펑크를 떼울 수 있습니다. 못 떼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튜브가 저렴하니까 또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갈아 껴버리는 거지 못 떼우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죠? 펌프가 몇 psi까지 들어가냐 적혀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은 아주 저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렐이라 그래서 이걸 배럴이라 그러죠. 배럴. 이 파이프. 얘는 샥 펌프예요. 샥은 굉장히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굵으면은 바람을 넣기가 힘들어요.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자전거 펌프도 이 바렐 자체가 굵으면은 이 배럴 자체가 굵으면은 바람 넣기가 힘들어요. 안에서 고압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압력 펌프를 보면은 배럴이 파이프가 좀 가늘어요. 가늘지만 넣는 거는 굉장히 수월한데 여러 번 넣어야 되죠. 기아로 치면 풀 이너가 되겠네요. 네, 풀 이너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고압용 펌프를 사실 때는 배럴이 얇은지 한번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psi까지 들어가는지도 꼭 매뉴얼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사셔야지. 펌프로 넣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 100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튜브인데 거기다가 한 50, 60짜리 좀 저렴한 펌프를 가지고 누르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펌프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진 적은 못 봤는데 안 들어갑니다. 막 힘 줘도 얘네들이 막 자꾸 밀어내요. 그걸 맞춰서 사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약간 꼬독꼬독하게 얘네들이 살짝 말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깨끗하게 띄어서 센터 부분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 패치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가운데가 동그랗게 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가장자리가 약간 회색으로 돼 있어요. 이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더 얇아요. 이 가운데보다. 얘네들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끝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출된 것 같이 돼 있어서 끝에가 더 얇아요. 끝에가 얇아서 얘네들이 밀착이 더 잘 되거든요. 그냥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두께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팽창을 하면서 벗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튜브 조각을 가지고선 패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들 때 가위질을 대각선으로 하는 거예요. 가위질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 면이 가상자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죠. 그렇게 해서 패치를 만들어서 붙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패치가 붙었죠. 패치가 붙었는데 제가 이 비닐 떼라 그랬죠. 비닐 떼라 그랬는데 잘못되면은 지금 본드로 막 붙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끝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서 싹 떼어주세요. 이렇게 뗐죠. 그러면은 본드가 마를 때까지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람을 넣어도 얘네들은 펑크가 떼워진 거예요. 지금 바람을 바로 넣어볼게요.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 장거리를 가신다 그러면은 여분의 튜브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펑크 패치. 그리고 전에 펑크를 떼우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장거리를 가셔가지고서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펑크가 났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떼우려면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죠. 가시기 전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바람을 계속 넣으니까 어때요? 얘는 같이 늘어나죠? 그냥 한 덩어리 같죠? 이렇게 한 덩어리 같아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선 부드러운 걸로 이 위를 두들기기도 해요. 이렇게 막 두들겨 가지고서 안쪽에 있는 기포를 싹 빼주기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람이 빠지는지 한번 넣어 볼게요. 물에다가. 물론 고압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압박이 가겠는데 제가 지금 바람이 안 빠지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넣어 본 거예요. 안 빠지죠.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패치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스네이크 바이트가 났을 경우에 펑크가 2개가 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나고선 여기 뒤쪽에 난다 그러면 펑크를 2개를 떼우시면 되는데, 애매하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그러면은 얘는 얘대로 펑크를 떼우고, 여기에서 얘가 하나로 덮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로 덮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만큼 얘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떼울 수도 있지만, 거리가 애매하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하나대로 떼우시고, 또 얘는 얘대로 떼우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교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브를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면은 펑크가 났다 그러면 새 튜브를 그냥 갈아 끼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새 튜브를 갈아 끼워 버리고선 펑크 난 거는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펑크를 떼어서 또 가지고 다니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럼 펑크를 떼웠어요. 그러면 바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펑크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스네이크 바이트는 분명히 2개가 찝혀가지고서 펑크가 난 거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펑크가 났으니까 타이어에 박혀있는 이물질이 없을 텐데, 얘는 지금 한 부분에만 펑크가 난 거잖아요.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타이어, 아이고, 이 공기 주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라 그랬죠. 공기 주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자전거 림에 보면은 공기 주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요 아래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다시. 공기 주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은 얘를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펑크 난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펑크가 이쪽에 났었죠. 이쪽에 났죠. 이쪽에 지금 떼운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공기 주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갖다 대봤어요. 그러면은 저쪽이 나오네요. 저쪽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두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튜브를 반전을 했을 때 위치가 여기나 여기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손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손을 놓고선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훑어보면은 안쪽에 이물질이 튀어나와 있으면 손에 딱 걸릴 거예요. 맨손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장갑 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물질이 박혀 있다 그러면은 뭐 스테플러나 쇠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은 반가시, 아카시아 가시, 이런 것들이 박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걸리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안쪽에서 밀어내 가지고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겠죠. 만약에 아카시아 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박혀 있으면은 안쪽으로 관통을 할 수가 없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밀어 가지고선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아니면 산에서 하다가 보면은 이 안쪽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쪽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다 털어 주셔야 돼요. 그 모래알갱이 때문에 얘네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안쪽에 깨끗하게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 튜브를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펑크가 하나가 나가지고서 펑크를 떼웠는데, 나중에 자전거를 탔는데 또 뻥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제가 뻥크 그러는데 입에 그게 붙어버렸어요. 펑크가 2군데가 난 거를 몰랐던 거죠. 한 군데만 확인이 됐던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물에다 넣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보이는 부분만 떼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공기주입구 먼저 체결을 하고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하게 넣으려 그러면은 바람을 조금 넣어주시고선 넣으시면 얘네들이 기본 모양이 잡히거든요.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막 꼬아가지고선 집어넣게 되면은 안쪽에서 나중에 배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얘네들이 늘어나가지고 잘 안 늘어나니까 그냥 살짝 한 2번 정도 펌프를 넣고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긴데, 빼가지고선 작업이 다 끝나는 시간이 10분 안짝에서 다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펑크가 났는데 다른 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은 모기에 뜯기겠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민폐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은 튜브가 제대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타이어를 벗길 때 공기 주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을 갖다가 빼라고서 말씀을 했죠. 주걱으로 저쪽을 제끼라고 했는데, 이제는 타이어를 어느 부분부터 집어넣을 거냐면은 공기 주입구 있는 부분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공기 주입구가 안쪽으로, 얘네들이 봉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비드라 그래요. 이 부분을 비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얘 때문에 얘가 당겨져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 볼트를 채우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바람을 넣은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지금 얘네를 채워버리면은 얘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비드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안쪽으로 밀면은 이 비드가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죠. 항상 타이어를 집어넣으실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해야지, 한 손으로 하면은 이쪽을 집어넣으면 저쪽이 들어가고 이쪽이 집어넣으면 저쪽이 나오고 계속 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똑같이 이렇게 밀어가지고선 집어넣어 주시면 들어갑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쉽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끝에, 지금 얘는 맨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을 넣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때 4천성인가 로드 한번 집었는데 정말 손이 막 째지는 줄 알았어요. 자, 주걱이 있죠? 주걱이 있으면은 똑같이 최대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아마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집어넣고선 제끼면 되는데, 뺄 때도 튜브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죠? 튜브에 걸리지 않게 얘네들이 딱 림에만 걸릴 수 있게 하고선 얘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얘는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선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비드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만약에 비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빵 하고 터집니다. 그 살짝 비어있는 부분으로 튜브가 안쪽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노출된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비드가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얘네들이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딱 일자로 되게 만들어 주세요. 얘네들이 처음에 낄 때 얘네들이 완전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꺾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해주신 다음에 바람을 넣으시고, 적정 공기압에 맞춰 가지고선 바람을 넣으시고, 바람을 넣었다 칠게요. 그리고 밸브를 잠그시고, 이거 제가 아까 확 제껴 가지고 살짝 돌아갔네요. 얘를 잠가 주시면은 끝. 그렇죠?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됩니다. 펑크를 배워 놓으시면은 본인 이제 장거리 갈 때는 거의 가장 자전거 정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펑크는. 그러니까 펑크 떼우는 거는 꼭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 보시면은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펌프나 툴 사용하는 건, 주걱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본드 칠할 때 조심하시고요.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